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오후 11시 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은 어떠한 새로운 뉴스들이 있었는지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련된 뉴스 살펴볼게요. 북미 채굴 기업 코어 사이언티픽 텍사스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네, 오전에도 제가 관련 뉴스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채굴 산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전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많은 용량의 이 기반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텍사스 쪽에서도 이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죠. 네, 채굴 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는 이제 기반 사업이 들어가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 산업들은요. 네, 현재 채굴 산업이 그래요. 네, 근데 현재 미국에서 뭐 뉴욕도 그러고 마이애미도 그러고 뭐 텍사스도 그러고요. 여러 지역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야, 채굴 산업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보면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구나.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비트맥스 CEO 내년까지 5개국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는 엘살바도르가요,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죠. 그 밖에도 현재 브라질 외 뭐 여러 가지 몇몇 나라들이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할 것이다. 뭐 파라과이도 그렇고요.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이 여러 나라들에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죠. 왜 법정화폐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없이 이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뭐 중요할 것 같지 않아서. 네, BSC는 뭐냐면요, 바이낸스에 있는 스마트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인데 뭐 디파이 관련돼서 뭐 진출한다거나 이미 이 친구들은 디파이 쪽에 많이 진출해 있죠. 근데 JP 모건 이번 주 비트코인 랠리 기관이 주도했다. JP 모건이 목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노트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 주 랠리를 주도했다고 진단했다. 네, 비트코인에 갑자기 이번 주에 큰 상승이 있었죠. 그 상승은 개미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대두되면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세요. 기존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금이 상승했거든요. 금 가격이. 근데 지금은 그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리고 뭐 미국의 디폴트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해칭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얘기는 여러분 주식하고 반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예, 주식이 좋을 때 뭐 암호화폐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식이 좋지 않을 때 비트코인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현재 뭐 금리가 올라간다 아니면은 뭐 중국의 헝다그룹이 어떻게 된다 뭐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런 불안 요소들 있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비트코인에게는 강력한 호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퍼드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JP 모건에서 그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 듣지 마시고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세요. 괜히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이더리움 채굴자 54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그 이더리움 채굴자들이요, 이 채굴한 물량을 원래 거래소로 보내서 거래소에서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현금화를 거의 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요, 그만큼 이더리움의 가치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경선 후보 비트코인 100만 달러 이상 소유하고 있다.
네, 오늘 뭐 비슷한 뉴스들이 몇 개 나왔어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지도층들, 정치가들, 예,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렇게 비트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겠죠. 항상 누군가가, 특히 정치가들이 어디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 따라하면 돈을 좀 벌더라고요. 네, 영란은행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네, 영국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은요.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융정책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 자산이 영국 금융시장의 시스템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초래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했죠. 없다라기보다는 제한적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암호화폐가 활발하게 되고 디파이가 활발하게 되면은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영향을 끼쳐도 상관없다고 해요. 왜? 기존 금융권이 사실은 그동안 너무 나빴습니다. 이 재벌들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렴한 이자로, 그리고 대출을 막 해주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대출 규제 강화하고요. 돈도 빌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결국은 돈놀이 한 거죠.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이 개발된 이유 역시도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잘못된 중앙화된 이 금융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현재 암호화폐가 바로 디파이랑 관련된 것들이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네, 데이터에 따르면요, SHIB 무기한 선물 거래량 월초 대비 78배가 늘렸다고 해요. 시바 이누 가격인데요. 이 코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네, 외신 북미 지역 대형 비트코인 채굴자들 2만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및 캐나다 증시에 상장된 대형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현재 약 2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세로 11억 달러 이상의 가치라고 8일 보도됐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처럼 채굴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현재 미국과 캐나다 증시에 상장된 채굴 기업을 대상으로 비교를 검사를 해보니까 무려 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 이들이 고래가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물량들을요, 중국에 있는 중소 채굴업자들, 대형 채굴업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물량들이 이제 중국에서 북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미국과 캐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투자자들이요, 미국과 캐나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죠. 미국에서도요, 엄청난 돈을 가진 중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갑자기 제재가 들어오니까 해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검은 머리 중국인들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 자문 안 들어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빅토렌토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총수의 110억 BTT를 돌파했다. 빅토렌토 가지신 분들, 안 올라갔다라고 징징거리시는 분들, 빅토렌토는요 안 망합니다. 빅토렌토 망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만 더 기다려 보시고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NFT 적용 모호하다. 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야가 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가 말하죠. 내년에 암호화폐 과세하기 힘들 거다. 근데 그 이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계속 했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네, 부처별 용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NFT 대체 불가 토큰에 대한 과세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FT는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과세 검토 군영위원회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기 나오네요. 유 의원의 탈스텝 부적도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가상자산 보유자가 NFT를 코인으로 구입하고 이를 판매 현금으로 취득한다면 어떻게 된다?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등 과세 구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현재 한국에서 시행령, 이미 세금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 법안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데 서 시행령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시행령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의 이런 거래소에서 출금을 할 때,
그러니까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출금을 해서 거기서 수익된 금액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올 때 그때 기준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상자산 보유자가 암호화폐로요, 현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NFT 코인을 사요. 그리고 NFT 코인을 판매를 해요. 그럼 이거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NFT가 이 세금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런 논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예, 그리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력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약간 빠진 기사고, 이 기사 원본을 좀 보면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유 의원은 가상자산 가색 시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준비에 대한 지침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도 결국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소집한 거래 자료를 활용해 과세를 하는 것인데, 거래소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부터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거 핵심이 이게. 제가 말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행안에 보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출금을 할 때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네,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는 거고요.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출금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돈을 입금을 해서 어떤 코인을 어떻게 샀고 그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같은 거래소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현재로는 그런 계산되어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라고 말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빠님 그런 거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유 보면은 수익률이라든지 이거 보유 평가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살 때마다 가격이 평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순간 이거는 다 내용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의 수익률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중간이라도 그 코인을 사고 팔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 평균 단가라든지 수익률은요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현재 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고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볼게요. 네, GM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순위 지난달 4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매체는 CMA가 위에 오른 것은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의 선물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물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크다 그러죠, 현재. 그리고 바이비트에서도요. 바이비트 비트코인 상승 배경은 미국 최초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최초로 5,500만 달러 넘으면서 5만 달러의 시장 심리 장벽을 돌파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거란 기대감이 이번 상승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나오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선물 트레이더의 선행 매매를 파악할 수 있는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이 CME 말하는 거예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CM입니다. 연간 프리미엄은 선물 시세 대비 12.8% 증가해서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예. 아직 매수 매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의 CME에 대해서 CME 비트코인에서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추가 랠리,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현재 전체적인 내용이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정도 기사로만 제가 좀 추려봤고요. 여기도 나오네요. 벡트, 비자, 직불카드, 구글페이에 추가한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요. 네, 아무튼 오늘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채굴 산업이 아직도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미래를 밝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뭐 최근 많은 뭐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밖에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좋은 뉴스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은 뭐 하락한다, 떨어진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항상 뭐 떨어질 때는 저처럼 올라간다고 외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올라갈 때는 떨어진다고 외치는 분들이 있는 것도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단순히 누가 올라간다 해서 사고요, 누가 떨어진다 해서 팔지 마시고요. 올라간다고 하면 왜 올라가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왜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근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하시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근거로 삼는 저의 노하우는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살펴본 것처럼 매일매일 올라오는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입니다. 네, 저는요, 그동안 이 뉴스를 보면서 더 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롱을 외치면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조정은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자리들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입니다.